네, 첫 번째 주제 공개합니다. 미국 디폴트 위기 가상자산 영향은입니다. 자, 부채 한도에 이른 미국 정부의 채무 불이행, 디폴트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주요 자산과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은철 소장님, 6월 1일이 부채 한도 협상 데드라인이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이 이제 국채를 발행한 이후에 부채를 갚아야 되는 게 있는데 이 부채가 이제 한도까지 차게 되면 이걸 이제 협상을 해줘야 되고 또 늘려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이 부채 한도 제도라는 부분들을 1939년에 도입을 했고요. 역사가 꽤 오래됐네요. 네, 그 이후로 100여 차례 100여 차례 조정을 했습니다. 항상 한도를 늘려가면서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도가 다 차고 네네. 조정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거의 6월까지 쓸 수 있는 재정이 네네네. 거기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을 통해서 늘려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요 한도 협상에 올해 아까 100여 차례나 이어졌다라고 하는데 대표님 올해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점이나 아니면은 뭔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친다거나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번에 국제 구제금융 네네네. IMF에서 유난히 이제 이번 디폴트 영향에 대해서 맞아요. 그 부채 상환한도 조속히 조정을 해라라는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게 단순히 미국발 국가 부도가 아니라 네네.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사실은 달러 발행 국가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전 세계 패권 국가인데 사실 네네네. 디폴트가 정말로 발생할지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쉽게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만에 하나 이제 디폴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자본이라는 걸 상대적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초반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네. 초반에는 아무래도 이제 디폴트 영향 때문에 이제 증시라든지 이제 마켓 크래시가 이제 생길 수 있겠지만 네네. 여러 가지 상대적 가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같이 이제 상대적 가치를 지닌 그런 자산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에는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실제로 이 디폴트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는 사실은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여러 뉴스를 보거나 해도 디폴트가 설마 일어날 거다라고 보신 전문가분들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자로서 주목하는 건 이렇게 디폴트가 나냐 마냐 하는 불확실성 상황에서 과연 크립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궁금한 거잖아요. 이 디폴트가 터지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터진다 아니면은 그때까지 이르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건데 이런 험난한 과정이 이런 불확실성이 크립토 시장 콕 집어 말하자면 비트코인 가격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이게 이제 크립토 시장,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항상 보는 부분들은 전통 금융 시장의 변화를 크립토 시장에서 어떻게 투자자들이 받아들이는지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봐야 되는데 이 전통 금융 시장 특히 이제 디폴트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네. 이미 한번 협상이 지연되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그때 오바마 정부 때였죠. 주가가 폭락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최근에는 2021년도에도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양적 완화 때문에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해볼 수 있으면 크립토 자산 시장은 전통 금융 시장이 안정적으로 있을 때는 고위험 자산으로 역할을 하고 전통 금융 시장이 불안할 때에는 오히려 안전 자산인 것처럼 작동을 합니다. 크립토가 약간 양면성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전통 금융 시장에서 불안한 부분들을 자산화시키려고 할 때 주식, 부동산 다음에 금, 다이아몬드 같은 광물로 가고 그 다음에 사실 크립토가 상당히 좋은 대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립토 디폴트가 생기거나 디폴트에 대한 위기가 있을 경우에 사람들은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겠지만 크립토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재밌는 건 뭐냐면 블룸버그 통신에서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사용자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 최근이네요. 네네. 디폴트 나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우리 소장님 어디 투자하시겠어요? 저 크립토. 네네네. 근데 이제 순서를 보면 금이 1순위였고요. 역시 금. 그다음 미국 국채. 세 번째가 비트코인이었어요. 의외로 굉장히 높네요. 그다음이 달러 엔화인데 디폴트가 나면 투자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달러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진짜. 또 하나 덧붙이자고 하면은 블룸버그에서 이제 이번에 디폴트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 디폴트 사태가 정말 일어날 것인가라고 했는데 블룸버그에 따르면
84%의 확률로 디폴트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야, 벌어지지 않는데 만약에 벌어지더라도 비트코인은 그닥 나쁘지 않은 세 번째로 선호하는 자산인데 네네네. 자, 이게 뭔가 두 분이 약간 슬쩍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이제 콕 집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업앤다운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지금 한 27,000달러 선인데요. 지금보다 업앤다운. 자, 셋 하면 표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네. 두 분이 다른 답을 주셔서 아주 좋습니다. 먼저 우리 안 좋은 거 먼저 듣고, 네, 좋은 거 나중에. 자, 왜 다운인가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회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디폴트 상황과 같은 상황이 생긴다고 하면 불확실성이 아주 커지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나 크립토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대체 시장 또는 전통 금리 시장이 불안정하면 선택할 수 있어라고 네네. 해서 너무 빨리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고려해 볼 지금 필요가 막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고 싶은데 네. 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어쨌든 소장님도 아까 선호하는 자산이 세 번째가 비트코인이다라는 설문 결과가 의미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보다는 연말을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좀 높은 수준일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네. 이게 디폴트 상황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은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해소되어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중심으로 크립토를 바라봤을 때는 미국은 주로 4분기에 강한 경제 활성화와 반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소장님은 단기적으로는 6월 1일 이후에 하락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갈 거다라고 보셨고 아예 대표님은 그냥 업을 두셨어요.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네. 이 배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저하고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단기적인 여파로서는 이제 증시 영향도 있고 네네. 비트코인 시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제 동반 하락하는 영향이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강한 하방 압력에는 네네. 강한 하방 압력이 또 그 강한 하방 압력 뒤에는 또 강한 상승 기류가 또 따라오기 이거 마련이거든요. 약간 용수철 같은 거군요. 네네. 눌리면 탁 튀어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그 만약에 저희가 이제 예를 들은 거지만 실제로 디폴트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자본 자체가 전통 시장에서의 이제 그런 리스크에 대한 자본 자체가 뭐 금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상대적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제로 만약에 디폴트가 발생했을 시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가상자산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양상이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어차피 계속해서 회복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네네. 결론적으로는 배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훈훈하게 매크로 이슈는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그럼 이제는 이제 매크로 이슈 말고 이 크립토 시장 내부 이슈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미국 법무부가 크립토 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국세청이나 검찰이 수사 들어왔다 이러면 해당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수사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거 악재 맞나요? 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수사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생긴 이슈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어떤 증권형 토큰에 대한 부분들이나 증권형 크립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고들이 있어 왔었고요. 법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부분들은 비정상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가려내는 부분들이고 이것은 오히려 정상적인 사업자들한테는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부분들이고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수사 과정들이나 시장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건강한 크립토 투자 시장으로 가기 위한 네네. 이제 첫걸음 또는 이제 거쳐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종의 성장통이다. 성장을 네네. 하려면 한번 이제 아픈 다음에 이제 크게 되잖아요. 약간 성장통의 의미로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성장통도 어쨌든 아프긴 아프니까. 게다가 또 하나의 아픈 소식은 이걸 꼭 아프다고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고점 판도기로 알려진 비탈릭과 이더리움 재단이 최근에 이더리움을 매각했습니다. 이게 왜 고점 판도기라는 말을 드리냐면요. 이 정확하게 1차 불장 때에 이들이 판 다음에 가격이 꺾였거든요. 이 꺾였다라고 하는 건 단기적인 하락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니냐. 대표님, 우리 걱정해야 되나요? 이더리움 이제 끝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5월 6일 날, 지난 5월 6일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이 약 3천만 불 정도, 그러니까 하나로 한 400억 정도의 네네. 이제 이더리움 이제 매각한 크라켄을 통해서 왜 파셨지? 네, 미국의 크라켄 네. 그룹을 통해서 이제 매각했던 그런 사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자본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더리움 재단은 지난 네네. 꾸준하게 항상 일정량의 이더리움을 매각을 해서 개발비라든지 그다음에 이더리움 생태계에 대한 익스펜딩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버 비용 뭐 이런 부분들 감당을 해왔고요. 어쨌든 돈을 써야죠. 네. 맞습니다. 운영하려면.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올해 2월달에 이제 이더리움 재단에서 이제 리포트를 발간한 것을 이제 확인을 해보면 가장 빠른 시기에 어떤 작년 4분기만 해도 네네. 약 그 400억 달러 정도의 돈을 이더리움의 생태계 지원을 위해 사용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항상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이 이제 이더리움을 매각을 하면 이제 항상 이게 고점 판도기다. 맞아요. 예, 항상 이런 부분이 많이 불안합니다. 생기고 있는데 네. 그 물론 이제 그런 그 단기적인 하방 압력 이후에는 또 그에 상응하는 또 상승 기류가 네.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예, 너무 걱정 안 이렇게 하셔도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근데 생각을 이제 이분들이 판 물량이 네네. 그러니까 400억이면 그닥 큰 물량은 아닌 거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번의 경우에 이번 경우에도 약 그 3천만 불 정도라고 하는데 네네. 400억 달러면은 사실 이더리움이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량이 0.1% 정도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맞습니다. 물량이군요. 그래서 이번에 재단과 비탈릭이 이제 매각했던 물량이 이걸 강력한 그 하방 압력을 줄 수 네네네. 있는 그런 정도의 물량은 아니다. 아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하니까 맞습니다. 아마 여러 네네. 가지 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매크로도 어떻게 보면 아까 불확실성이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경험치에 따라서 뭔가 불안한 면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불안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지금 바로 살까요? 아니면 불안하니까 잠시 발을 뺄까요? 네, 불확실성에서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투자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공격적 성향을 가진 투자자분들은 지금이 기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크립토의 투자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 금융 시장의 움직임과 떼서 생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의 변화가 특히 전통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아까 앞서 법무부 수사 부분처럼 각국 정부의 정책 부분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정책들이 실행될 때는 단기적으로 시장 위축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체크해야 되고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 경제 환경들인데 우리가 크립토 이외에도 주식, 부동산 또는 광물과 같은 그런 원재료에 대한 투자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투자하시는 부분들은 크립토를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이더리움 부분들을 우리가 금액은 시장 일일 거래량의 0.1%지만 어떤 이슈냐면 이게 내러티브 드리븐이라고 야 이더리움 재단과 비탈릭이 팔았어. 이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맞습니다. 실제 양보다는 큰 걸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러티브를 살펴보는 것과 이제 비트코인은 곧 반감기가 오는 부분, 네네네. 또 이더리움은 이 정상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로드맵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러한 이벤트 부분들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니까 뭐 크립토도 사실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이 크립토 시장이 지난 14년간 비트코인 중심으로 봤을 때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크립토에 대한 투자들을 꾸준히 늘려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조금은 그래도 보수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약간의 우리가 지난해 그 심각한 하락들을 많이 경험해 봐서 약간만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사실 불안한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수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하는 자산임에 틀림이 없고 전통 기관들도 서서히 편입해 가는 자산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천천히 꾸준히 비중을 늘려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지금 당장 가자를 외치기보다는 라는데 그걸로 해석해도 될까요? 너무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좋은 소식 연말에는 꼭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